제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계획조정실 순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 평택과 송탄보건소 업무 보고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및 메르스 비상대책 추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의원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5월 20일 확진된 환자분으로부터 시작된 해외 감염병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 184명의 메르스 환자를 발생시키고 우리 시의 34명의 환자 발생과 그 중에 4분의 사망으로 내몰은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질병본부와 함께 보건소에서 확산을 막고자 대응해 나아가는데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지켜봐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후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과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 현황은 유의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비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서 보건소의 백신 냉장고 및 안중보건시설의 건강증진 장비 등 총 12종을 입찰 공고 및 조달 구매 절차 진행 중이며 7월 중에 구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수요자 중심의 의학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주사업소 36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로서 약국 등 490개소이며 약국 및 안전상비 의약품의 정기 지도 점검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징금 부여, 경고,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마약 취급업소 128개소에 대한 점검과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에 대해서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의 취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양기비와 대마 수학기인 7월에는 검경 합동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마약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응급환자 및 시민 이용의 편리를 위한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운영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분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 수도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종 감염병 격리병원을 굿모닝과 박예병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감염된 중환자에 대해서 음압병실을 보유한 격리병원으로 굿모닝 병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 운영으로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지정과 질병 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 2기반 20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언론 매체의 활용 및 보건교육을 3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 관리는 결핵 예방을 위한 주민 학생에 대한 X선 이동 검진 및 객단 검사를 16,956건을 실시해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만성 감염병인 결핵, 에이즈, 성병, 한센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121건에 1,569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한 해수와 갯벌 검사를 2회 4건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로는 방역기동반을 2기반 6명으로 편성 중이며 8쪽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해빙기 공동주택
지하 집수정, 정화조 등의 유충구제 소독 및 분무 소독을 234회 실시하였고 6월부터는 방역 취약지에 대한 분무와 살충 소독을 154회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방제기인 포충기를 31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는 축사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방역 소독을 위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연무 분무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에서도 방역 소독 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민간 합동 방역 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자연불악 등 방역 취약지의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북쪽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출산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19일 조례 제정으로 둘째와 50만 원, 셋째와 이상은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6월 말 현재 635명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은 5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에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신혼부부, 임산부 915명에 대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 검사 비용과 영양제를 9,330건을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을 29회 운영하였으며 직장을 가진 임산부를 위해서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고 또한 제3회 건강한 모유 수유와 선발대회 및 태교 음악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은 202명에게 500만 원,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40명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 건강 지원 사업으로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16명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난임 부부에 대한 인공수정과 체수정 시술비를 232명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을 220명에게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폐렴 구근 접종을 7,0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병의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은 28,905명에 10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분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은 보건소와 병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60세에서 64세 어르신과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으로 13쪽에 배움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계획으로는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을 위해서 인증제 사업 설명회를 2회 실시하고 건강지도자 간담회와 어린이집 유치원교사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싹 건강다지기는 35개소에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04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 영양, 운동, 아토피 등에 대한 건강통합교육을 내소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추진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20개로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유병률 실태조사를 66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아토피 완화를 위한 보수제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완화 부모 자조 모임을 6회 운영해서 올바른 질환관리 지식의 습득과 정보를 공유토록 했습니다. 14쪽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터 만들기는 관내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린이 55명에 대해서 기초혈액검사와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등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계획을 주일에 4주간 실시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학교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5개교의 학교 구강보건실과 약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3개 유치원, 초중학교 6,914명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와 올바른 이닦기 실습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작품 공모전을 5월에 실시해서 우수작을 선정하였으며 금연,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위한 인형극을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회 실시하고 초중고 3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순회 흡연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건강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은 7월 중 전문 자문단에 대한 구성 및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고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인증 신청을 받아 심의 후에 인증 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선정된 곳은 건강한 어린이집 현판과 건강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육시설의 아동들의 건강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싹 건강다지기는 희망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화나 및 가정을 대상으로 8월에서 9월 중에 2회의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학교 구강관리는 지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9월 중에는 제19회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지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을 8회 실시토록 하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순회 흡연, 음주 예방 교육과 초중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통합건강 체험 이동 교육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214명에게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과 대상자별 영양 보충 식품 패키지 6종을 월 2회 개별 배송해서 대상자의 영양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운동 처방실 운영은 기초 체력 11종, 비만도 측정기와 체력 증진 장비, 러닝머신 등 16종 27대를 운영해서 30세부터 65세 건강위험군 중에 비만, 고혈압, 당뇨 등 258명의 환자에 대한 개인별 운동 처방을 내려서 맞춤형 운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예? 네. 17쪽에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금연 대상 시설 7,40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위반 업소에 대한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30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2당 구강 버스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83개소를 방문하고 초중학교 74개교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23,721명에 대해서 불소 양치용액을 배부해서 시민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쪽에 치감도 높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사항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50가구의 등록 지역 담당 간호사 12명을 지정, 가구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복지대학교 학생 서포트주를 구성해서 분기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장애인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리크레이션 교실을 36회 808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위국인에 대한 무료 진료소 운영은 상반기 중에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10일에 실시하였으며 보건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1인 1차트를 환자 21,45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3쪽에 여성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극복 프로그램을 주위의 3개월 과정으로 24회 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대상자 4,826명에게 5대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 62명에게 8,054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에 100세 노인 건강관리 추진 계획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종로당, 노인회장, 노인대학장 등을 모시고 사업성회를 1회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경로 등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145회, 건강 경로당 만들기 위해서 34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자조 모임을 결성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5쪽에 인지 저하자로 판명된 169명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로 판명된 409명에 대해서는 약집이 지원을 해드리고 치매 어르신 인식표를 14분에게 제작해드렸습니다. 26쪽에 시민 만족 맞춤형 의료 서비스 추진 실적으로는 양한방 진료 서비스를 22,49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검사를 10만 3,5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정신건강 증진 통합 서비스 추진 실적으로는 만성 정신질환의 자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간 프로그램을 주 5일 236명에게 운영하고 152명에게는 자조 모임과 가족교육, 직업재활 체험 프로그램, 정신건강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생명존중위원회를 1회 운영하고 공동 대응책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의에 85명이 참석한 회의를 가졌으며 협의기간을 49개에서 51개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30쪽에 건강관리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읍면보건지소의 내소민원 감소와 공중보건의 감축배치 계획에 따라서 서부지역 보건지소의 요일제금으로 인한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진료를 실시, 양방은 36회 541명, 한방은 12회 164명을 진료하였고 이동 검진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해서 552회에 805명에게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쪽에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은 특화된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승 후 다목적 회관 2층에 사업 규모 134평에 운동 재활장비 구입과 승강기 설치, 인건비 등 국비 2억 7,638만 4천 원을 포함한 5억 1,738만 5천 원을 투자해서 장애인과 허약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임산부 영유아 관리, 치매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나눠드린 그 메르스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감 말씀. 아니, 질문만. 저기 그 송탄보건소 업무까지 청취하신 다음에. 네. 아니, 일단은 네. 요 자료 한번 예. 그 미르스를 한번 그래도 저기 하겠습니다. 요 자료 보시면은 저기 7월 3일 현재 미르스 대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르스 발생 현황으로는 오늘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84분이 되겠고 이 중에 우리시 거주자 확진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치되어 퇴원하신 분은 29분이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은 4분이 되겠으며 한 명이 현재 강남 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그저께 1차 객단 검사 음성으로 어제 2차 검사를 실시해서 오늘 중 음성으로 판정된다면은 퇴원을 하게 돼서 내일부터는 양성 환자는 한 분도 없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관리 대상으로 그 현재 자택관리자 수는 178번 환자 김모 씨로 인해서 자택 격리 71명과 병원 확진자 1명으로 72명이며 능동 감시 대상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관리자 3,161명 중에 해지된 자택 격리자 수는 1,321명이고 능동 감시자는 1,684명으로 총 3,005명을 관리해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격리자 추이를 보시면은 7월 4일 날 40명이 해제되고 해제돼서 32명이 남고 7월 5일 날 9명이 해제돼서 23명, 7월 6일 날 22명이 돼서 1명이 남게 되며 앞으로 마지막 밀접 접촉자인 부인 김모 씨가 7월 8일 날 자택격리 해지일이므로 추가 양성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미르스로 인한 자택격리자가 1명도 없는 시점은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환자가 발생을 하고 28일 정도 지나도록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일부 정의하고 있어서 이번 달 21일이 완전한 종료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황으로 3페이지에 6월 4일 시장으로 단장으로 하는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송탄 출장소장을 상황실정으로 시청 4개반, 유관기관의 평택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농협 평택시 지부가 참여하고 보건소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자체 7기관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그 격리자에 대한 관리사항을 자세히 좀 보고 드리면은 대상자 3,161명 중에 공무원이 1대1 매칭을 통한 대상자는 647명이었으며 이 중에 576명이 해지가 됐고 현재 71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1대1 매칭 공무원의 임무로는 그 최초 면담 시에 조사표 작성 및 격리자에 대한 위생용품 및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제를 지급하였으며 쌀, 라면, 김, 참치캔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현지 3회 출장, 1회 면담, 전화 모니터링을 2회 실시하였고 다음 전화 모니터링 자택관리자 632명은 6월 5일 날 성모병원 실명 공개에 따른 5월 15일부터 29일까지의 성모병원 방문자, 전화 자진 신고자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자이며 전체가 지금 현재는 해지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트 관리자는 굿모닝 병원에서 병원 자체를 폐쇄해서 운영한 내용으로 총 80명을 격리해서 현재 80명이 해제된 상태며 능동감시자는 1일 이후에 유증상 여부를 확인을 전화로 하는 대상자로 1,768명 중에 1,684명이 해지되고 8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의 확진자 및 관리 대상자에 대한 생필품 및 긴급 생계비 지원은 생필품 지원은 총 1,295명에게 1인당 74,27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긴급 생계비 지원은 7월 2일까지 550가구에 5억 606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40만 9천원부터 6인 기준은 151만 4,7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그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SNS 게재, 홈페이지 팝업창, 문자 서비스, 아파트 승강장 모니터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메르스 감염 수칙 홍보물인 전단지와 포스터, 배너 등 총 37만 6,443장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또한 각종 행사를 6월 4일부터 취소하거나 연기하였고 학교 및 유치원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제 휴업을 하거나 자가 격리자의 발생으로 인한 일부 휴업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부터는 정상 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방역소독은 보건소 읍면동, 경기도 방역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및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초중고와 관공서, 경로당, 교통기관 등 2,335개소에 대해서 ULV를 이용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고 민관이 함께하는 안심소독반을 6월 25일부터 운영해서 총 4,400교소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 예방 물품은 터미널, 버스, 학교, 경로당 등 110개소에 대해서 손소독제, 손세정제, 기구살균제, 마스크, 전자체온계 등 총 28만 9,738개를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의 지역사회 동향으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며 농산물 판매가 감소되고 음식점 등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상황으로는 평택 성모병원이 6월 9일 1차 유행 종식이 언론에 공표된 후로 이번 7월 6일 날 개원이 예정되어 있고 위축된 지역 경제 및 시민 정서의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자는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그 지역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과 내방을 통해서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방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민관대책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3회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였고 업종들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물품 지원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에 6월 17일 확진자 및 가족, 자가격리자에 대한 그 교육장, 학교장, 보건소 대책협의와
6월 19일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4회에 걸쳐서 평택시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한 미르스 관련 민생안정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3쪽에 178번 양성제로 인한 학생 자가격리 발생에 따라서 교육청과 보건소, 학교장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조기에 편성토록 추진하였습니다. 14쪽에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무조정실, 경기도, 기업은행 등 49개 기관 795명이 참여해서 농촌 일선 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등 29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15쪽 국무총리 및 정당대표 국회의원, 정부 부처 장관 시의 주요 건의사항으로 국립평택의료원에 대한 설립, 호흡기 전염병 감염 대책을 위한 음압병실의 설치 확대,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 개선, 의심 환자 발생 시 이송, 진료체계 확립, 역학조사 초기부터 관리 대상자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르스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생략하지만? 예? 송탄보건소 한 가지만 보고. 아, 그래요? 예. 그 특이사항. 예, 송탄보건소장 양희중입니다. 평소 그 시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 또 김혜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주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중에서 그 9월에 있는 시민건강 체험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그 평택보건소와 유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그 평택 지역에 이어 그 올해는 송탄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서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자가 건강 관리 능력에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그 건강 체험 축제가 행사되도록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9월 20일 일요일 날 2층 분수 공원에서 개최되면서 시민 참여 예상 인원은 한 5,000명 정도입니다. 평택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의학단체에서 주관하며 시에서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급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과 건강진단 의료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에는 주한미군인 그 미군군 의무대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과의 화합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그 보건 관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건사 유공자 표창하고 건강체험 테마 홍보관을 36개소를 설치해서 시민 화합을 위한 순수 감성 공연 계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작은 콘서트 공연과 건강상담 및 영어 전통놀이 체험부스 등을 운영해서 국제도시에 걸맞는 건강대표 축제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일날 행사 도우미로서는 부대병원 내 한국군무원과 한국관광고등학교의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통역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그 건강축제 보조사업 제안서 심사 결과 평택시 의사회가 선정되었으면서 사업 예산은 7,500만 원으로 도비 2,500, 시비 2,500, 의사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하여 평택시 의사회와 의학단체들과 함께 본 행사가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평택의 대표 건강축제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저희 그 당면한 미르스 완전 종식을 위해서 그 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송탄보건소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또 송탄보건소 소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지에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 소독 강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메르스하고도 좀 연관되기도 해요. 네. 우리 시에 이제 격리 외래 득에서 격리 중환자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압병상을 갖춘 데는 우리 시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굿모닝 병원에 음압병실 3개 보유하고 있는데 한 군데 다른 데는 없는 예, 거예요. 없습니다. 네. 그나마 서울 삼성병원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제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네. 실제 이것은 이익을 따지면은 사실 설치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제 굿모닝 병원이 이제 이런 병실을 이제 그동안 운영해 왔다는 것은 좀 너무나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거를 이제 잃기도 했고 또 많은 걸 경험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평택은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보고 하신 것처럼 메르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끝까지 뭐 방심할 수는 없지만 현재 추이로 봤을 때는 진정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감염병에 대한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는 방역 당국에서의 앞으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뭐 백서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됐던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별도로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것은 뭐 평택뿐이 아니라 송탄보건소 같이 하는 거. 동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이것을 이제 재난관리본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 이제 독자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메르스의 이제 진원지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이 방역 당국이 이 대처를 잘못하면서 더 확산된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번 기회를 이제 앞으로의 이제 문제를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백서나 이런 거는 제작할 의도가 있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이제 저희들이 그 백서와 매뉴얼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전문가 역학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일부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용역이 필요해서 이런 추경 예산에다가 용역비 3천만 원하고 이제 그 백서 제작비하고 해서 5천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을 총괄적으로 다 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와 이제 그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서뿐이 아니고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또 한 10월경에는 가상 훈련까지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속담이고 전 이해했는데 이번에 소는 다 잃어서도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따가 좀 조금 더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8쪽에 이 방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메르스하고도 좀 뭐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방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이제 그런데 첫째는 방역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이 방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아직 좀 덜 미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는 뭐 지난번 시에서도 뭐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년에 2번만 하도록 돼 있는 방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 재난이 만들어져서 감염병이 생기면 사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 학교에 이런 방역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 시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제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예산 문제에 좀 협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사실 학교나 학부모들이라고 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제 방역을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금년 내에 이제 예산이 이미 뭐 학교 뭐 소진됐다 이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물리적 방제기 포충기는 다 설치됐어요? 예, 수다로? 지금 설치됐습니다. 30개소에. 송탄도 다 신규는 28대 다 신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수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포충기를 설치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설치는 끝난 겁니다. 아니 내년도에 또 예, 계속 추가로 추가적으로다가 계속 예, 공공시설들이나 그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설치해. 이거 설치한 데를 제가 한번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충기는. 예, 그래서 비싸서. 이게 이제 이 효과가 있는데 이거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17쪽의) 금연 사업인데요. 지난번 이제 조례가 이제 개정됐죠. 네. 그래서 과태료를 인상하고 또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을 이제 단속하는 방식도 좀 바꿨어요. 네,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24명을 통해서 금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다가 금연 이제 단속 관계는 총 올해 3,498건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 단체에서 이제 협조해 주시는 금연 단속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명, 안중 2명 해서 4명 해갖고 단속을 상반기 중 해갖고서는 30건의 이제 그 흡연자를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참 어떤 때는 죄인 취급받기도 하고 참 어렵다는 이제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금연을 단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필요한데 한축으로는 또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 뭐 공항 같은 데도 이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또 본능적으로 이 금연구역에서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더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금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제 관공서에 일을 보러 오는 시민들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지금 현재 그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흡연실을 만들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옥상 쪽에서 그냥 거기를 금연실로다가 지금 해서 흡연실로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근데 이제 흡연실을 만들면 그 환기 장치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원래 밀폐된 공간에서 환풍기를 설치해 갖고 완전히 이제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그렇죠. 주게끔 돼 있는 밖으로 그런 나오지 상황으로, 않게 해서 다른 그렇게 사람 하게 피해를 돼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거기는 이제 사실은 넓은 공간이고 바깥에와 마찬가지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흡연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시인 관공서도 1월인데 다른 데는 뭐 오죽하겠나 싶어요. 문제는 흡연구역을 만들어주는 것은 담배 피는 사람들만의 이 배려가 아니라 안 피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담긴 거다고 네, 저는 맞습니다. 이제 보여집니다. 예.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인데요. 현재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하고 이제 방식을 좀 달리해서 요일제로 근무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방문을 좀 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없어요. 이제 간혹 이제 민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기 방문간호 서비스보다는 지금 이동 버스나 이제 진료하는 거 그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보건지소가 이제 그동안은 매일 예, 예.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매일 안 하고 이제 요일로 해서 이렇게 예, 하다 그렇습니다. 보면 예. 이용에 불편하다 뭐 이런 민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성병을 이제 그 와서 관리 받으시는 분들이라요. 이제 한번 그 처방을 받으시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예약 아닌 비슷하게 그 날짜가 있는데 처음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날짜를 못 맞췄을 때 이제 약간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지소마다 그 요일제 운영에 따른 그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암관리 사업이 23쪽에도 있는데요. 이 중에 실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암 검진에 포함해서 아니, 검진을 국감은 저기 그 하위 이제 의료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그 하위 50%에 하위 대해서는 다 50% 무료 그 저기 무료로 그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거는 검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위암은 내시경, 대장암은 이제 그 분변을 통한 자멸 반응 검사, 간암은 간 초음파나 이제 담배 검사, 혈청을 통한 검사, 유방암은 유방 촬영 수리나 유방 촉진 뭐 권장이라는데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그 검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826명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 암으로 발견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상반기 중에 62명에 대해서 예,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작년에서 넘어온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62분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탄은 어때요? 송탄 암 환자가 좀 많네요. 저 성인이 139명, 소아가 이제 24명 돼가지고 16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평택에 비해서는 훨씬 많네요. 예, 이제 이것도 이제 환경하고도 이제 그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이 좋으신 데가 그 환자가 덜 나옵니다. 아니 엊그제 뉴스에 JTBC 뉴스에 그 당진에 송전담 때문에 암 환자가 마을에 뭐 20몇 명 생겼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나오는 환자는 없습니다. 안중보건지소 27쪽에 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인데요. 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 통합 서비스에서 안중보건지소에는 이걸 안 하죠. 현재까지는 인원을 저희들이 보강을 이제 내년에는 아마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이 된다면은 거기도 이제 상담원을 좀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평택보건에서 통합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네, 말씀하셔서. 문제를 예. 제기해서 송탄을 하고 있고 안중도 실제
같은 실에도 생활권이 좀 다르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31쪽에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현재 뭐죠 이게? 예, 실시 설계 용역을 8월 달에 완료하는 거로 지금 잡았습니다. 설계 중이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메리스사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공사를 아마 시작을 예. 할 계획을 아니 잡고 먼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제 2층에 구조가 일부 좀 변경된다 이렇게 또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거기가 이제 원래 회의실 같이 강당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 강당이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단상이 단상이 그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예, 단상을 지금 저기 변호사님 나오셨나? 그거 그냥 유지하기로 단상은 지난 저희가 5월에 그 도곡 그 마을 네. 이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단상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주민 프로그램 할 때 그거를 살려서 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 요번에 설계 변경하더라도 단상은 살리는 쪽으로 예. 요청을 뭐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아니 이게 이제 건강 생활 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서 무슨 회의하고 할 수 있어요? 회의는 못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단상이 있음으로 해서 위에 올라가서 뭐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할 수 하는 있는 거는 공간이 있나 보죠? 예, 공간은 됩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게 더 터지면은 더 좋겠다는 근데 이제 의견은 있었습니다. 강단이 있으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은 사람을 놓고서 뭘 할 때는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작은 사람을 할 때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거고 크게 이렇게 이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에 강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을 좀 높여놓은 것은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상당 부분을 이렇게 지원센터로 사용하면 일부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높이는 게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냥 다시 예전처럼 강당으로 사용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제 놔두고 이제 유지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걸 영원히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뭐 있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는 거죠. 저희들이 그 시설 관리단도 보건소에서 받았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한 건 논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설 투자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철거한다는 데 대해서 약간 그 주변에서의 여론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 생각 같아서는 그걸 치워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요번에 설계 변경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되고요. 그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해보아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그 강당에 이 단이 있는 것이 좀 전에 네, 설명드린 것처럼 멀게 있는 사람들까지 이 뭔가 이렇게 강의하고 설명하는 데는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사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공간 이용이 좀 덜 되죠. 예. 김 의원님 좀 쉬었다 합시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어? 그래요. 예. 다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잡았는데요. 조금 뭐 11월경이나 금년은 가겠네요. 예, 올해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면은 이제 홍보가 좀 필요해요. 예. 실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뭐 거기 안포만 카페에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도 이장님들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이건 운영될 때 시정신문에서도 한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